꼭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그 서울법대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시 본 사람들 중에서도 난 검사 됐어. 난 판사 됐어. 그래서 남들을 무시하는 그런 검사나 판사들 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또 믿어. 예. 추앙을 해. 그래도 설마 서울법대 나왔는데 유식하겠지. 여기 다 서울법대 못 나왔잖아요. 조수진 변호사님 서울법대 네, 아니시죠? 아닙니다. 아니시죠? 그 논리를 하면 예. 제가 서울대 경제학과 진학할 때는 예. 법대 커트라인은 저 밑에 있고요. 밑에 있었고. 예, 경제학과가 예. 위에 놓을 때 예. 제가 턱걸이로 간신히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법대에 갔으면 법학과에 갔으면 우수한 성적으로 갔죠. 요런 알량한 자존심을 거. 가지고 예. 서울대 사회계열 7, 8학번들은 예. 특히 경제학과 학생들은 출신들은 삽니다. 법대 공부도 못하고 데모도 안 하는 애들이 가는데. 예. 그런 데였죠. 근데 그렇게 평생을 살 수 있도록 어떤 보장을 해주는 사회란 말이지. 한 번도 그 사다리가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아니 서울법대 나오고도 돈 많이 못 버는 사람도 있고 뭐 물론 그래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예. 예. 근데 예. 그 이제 서울법대라는 건 만 19살 때 그러니까 윤석열식 나이법으로 19살 때 시험을 잘 봤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그러면 25살 무렵에 보통은 예. 26살, 25살 이 무렵에 시험을 잘 봤다. 그 이상의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다든가 애국심이 강하다든가 이런 지표는 전혀 안 되죠. 없지. 예. 그러니까 판사, 검사하다가 나와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좀 끔찍하지 않아요? 야, 저런 사람들이 검사를 하고 판결을 했단 말이야?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끔찍하잖아요. 예. 오늘 지금 10분 정도 더 해도 된다라는 그래요? 예, 지령이 내려와서 하루 종일 하세요. 항상 충분합니다. 예, 최 기자님하고 같이 대화 나누기 때문에 경제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이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보수가 경제는 잘해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이번 신년사에도 보면 뭐 노동개혁 하시겠다, 연금개혁 하시겠다. 근데 그 작년에도 하셨던 말씀이고 근데 지금 최경영 기자님 뭐 페이스북이나 뭐 경제 채널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수치가 역대 최악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치 역대 최악이죠. 예. 거기다 지금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영국의 시사주간지 경제지 이카노미스트에 그냥 이상하게 나온 통계 하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소득이랄지 통계청에서 우리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그런 지표는 전혀 안 내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한 60% 정도가 실질소득이 지금 감소를 해버렸는데 매 분기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거는 금리는 결국 돈의 값 아닙니까? 돈의 값인데 미국은 금리를 저렇게 올릴 수 있는 거는 경제 성장률이 좋고 돈의 값이 세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은 돈의 값이 약하고 경제 체력이 약하다. 환율도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환율을 통해서 실질 구매력 지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가서 돈을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고작 쓸 수 있는 데가 일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 많이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일본보다 더 경제 성장률이랄지 미래가 암울하다는 지표인 거예요. 실질 구매력 지수랄지 PPP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 실질 소득이 떨어져 버린다는 것, 이거는 국민들이 가난해진다는 것이고 가난해진다는 것은 돈을 쓸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대한민국 네. 국민들이 더 가난해지고 있는 일본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랑 미국은 감히 가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가 너무 비싸요.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근데 그거를 국민들은 체감을 하고 있는데 나 가난해졌어. 왜냐하면 나라 돈으로 다니거든, 본인은. 그러니까 모르는 예, 거구나. 본인은 나라 돈으로 다니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구나. 저처럼 이제 책 쓴다고 취재 이번에 이베리아 반도 갔다 왔는데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에서 그 비싸죠. 동네 맛집에 가서 이렇게 먹어보면 한국의 스페인 식당보다는 싸네. 한국은 스페인 식당이 엄청 비싸요. 근데 하몽 같은 거 뭐 11유로짜리 한 접시 시키니까 이렇게 많이 주네, 맛있는 거를. 그런 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음료수 마시고 뭐 이런 타파스 몇 개 먹고 와인 한 잔 마시고 한 병 먹고 이렇게 해보면 그 값이 이 한국에서 상당히 그 비싼 식당에 가서 먹는 값이네. 그리고 또 한 3주 유럽에 다니다가 한국 들어와서 이태리 식당, 스페인 식당을 안 가면 돼요.
그 뭐 삼겹살집 이런 데 가면 먹고 나오면 살만하네 한국이 그래도. 그 정도로 지금 환율이 우리 돈값이 떨어져 있어요. 게다가 이분들 지금 말씀하셨지만 특수활동비나 법카만 주로 써오셨잖아요. 예. 파리 가서도 지금 하승수 변호사가 그거 도대체 얼마 썼는지 내역을 좀 공개를 해라고 하니까 안 해. 안보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소주 맥주 얼마나 마셨는지 그거 공개하고 안보상 맞아요. 그거 맞아요. 왜 안보상이냐면 정보공개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대통령이 거기서 술을 어떤 주종을 섞어서 폭탄주로 몇 잔을 어느 정도를 마셨는지가 나오면 네. 예. 이제 그걸로 추정해서 평소에 대통령의 음주량을 추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64살 먹은 남자의 우리 이제 대통령의 체형이나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스타일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안전자리에 술을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어떤 병이 생길 가능성이 몇 퍼센트의 확률로 있느냐를 유병률 통계하고 비춰보면 대충 다 추정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국가 기밀 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술을 몇 잔 먹었냐 이런 거는 네. 굉장히 중요한 안보, 보건복지부 대통령의 장관 건강은 그 국가 기밀이거든. 그래서 저는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거는 공개하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진지하게 들어가서 재벌들이랑 이렇게 술을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모 네. 재벌이 엘리베이터에서 그걸 다 확인을 했다, 먹은 거를 확인했다, 그런 루머까지 지금 돌고 있는데, 저는 진짜 다른 역대 정부의 대통령이 이런 재벌들이랑 남몰래 2시간, 3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그게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그걸 걱정 관해. 안 해도 돼요. 술 얘기하고 음식 얘기밖에 안 했을 거야. 진짜? 그럼요. 그럼 오히려 다행인가? 네, 그럽니까? 그거 안심해도 돼요. 거기서 뭐 특별히 이권을 주고받는 얘기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냥 술, 음식 얘기만 해도 얼마나 즐거워. 그 점은 대통령은 믿어도 돼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게 알리바이인 것 같단 말이죠. 어떤? 상속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정몽구 회장 지금 그런 거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넣는 거지. 그 술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에서는 우애와 친목만 다지고, 그렇지. 예. 뭔가 재벌을 위한 정책이나 그런 뭔가를 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거는 근데 참모들이 그렇지. 보고서를 대통령 분명히 그렇긴 하겠지. 그럼요. 예. 저 말씀 맞죠. 그런데 저는 이제 염화 시중으로 예.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공평하게 술을 그렇게 폭탄주를 소폭을 그렇게 재벌들이랑 자주 마시고 떡볶이를 먹을 거면 예. 노동자들이나 노동자 단체들하고도 소폭을 좀 드셔주시고 중소상공인들하고도 좀 그 드셔주시고. 점이 박정희 대통령만 못한 거지. 네. 박정희 대통령은 농번기에는 들판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막걸리를 막걸리. 먹고 밤에 안가에 와서 씨바스레가를 먹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가지 다 하셨지. 최소한 박정희 대통령은 위선이라도 했어요. 예. 밤에 뭐 젊은 여성들 불러다 놓고 그것도 반강제로 불러다 놓고 양주 먹으면서 일본 기미가요 부르고 이랬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걸 밤에 하면서도 낮에 모내기 현장에 가서 장화 신고 농민들하고 막걸리를 마시는 위선은 최소한 했어요. 때로 권력자는 보안관 행동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만 못해.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위선조차 부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다고요. 거기다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현재 국제 정세에서는 외교가 경제거든요. 외교가 경제인데 이분 머릿속에는 미국한테만 붙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미국 맞는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미국한테 붙어서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잘하고 있는 인도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지금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여정 담화에 나온 거 있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고 그렇죠. 평안이 뭐 공동 번영이 말을 떠들면서 우리의 무력 증강 계획을 지체시키고 그리고 자기 실속을 다 차려갖고 미국에서 신무기 도입하고 뭐 F-몇 전투기를 몇십 대나 도입하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전략적 모호성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 그게 외교의 기본인데 예. 이제 북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여정의 언어는 그렇게 나온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처럼 음흉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를 할 때 예. 엄청 음흉하게 한 거예요. 나쁜 거구나. 사람 좋은 것처럼 그런 말씀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안 속으로는 다 들어주고.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나빴네. 북한의 평가네요. 네. 그렇지. 원래 외교는 음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심을 감추고. 예. 그 문 대통령이 그런 걸 잘하세요. 음. 알파메일은
외교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의 기본은 국익 증진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이익이 된다면 쇼도 하고 간도 빼줄 것처럼 하고 좋은 말로 덕담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거잖아요. 중국 싫어, 탈중국. 그렇죠. 그래갖고 취임하던 그달부터 네. 중국 무역 적단하기 시작했고 음.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과 막 바이든만 보면 막 웃음이 미어드 나와 얼굴에. 바이든만 보면 막 눈 맞추려고 막 그때부터 막 얼굴이 막 미소로 웃음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해. 얼마나 순수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메리칸 네. 파이 뭐 그러고. 초등학생이 네. 어른들 다 있는데 얼마나 귀엽겠어요. 바이든이 보면 네. 꼭 그런 것 같은. 아유 깜짝 놀랐어요. 네. 예. 아니 외국 정상이 나와서 블랙핑크 노래를 한국말로 불렀다고 생각해. 와. 대박이지 완전히. 아니 정말 까도 내가 까고 싶은데 정말 밖에서 그러고 다니시니까 정말 제가 영어가 안 돼서 어떻게 쉴드를 쳐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조롱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바이든이 그렇지. 정상들 모일 때마다 다자회의 때 네. 아메리칸 파이 부르는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도대체 우리 알파메일은 왜 저래? 근데 그게 전조가 가장 강하게 보였던 게 당선인 시절에 성김이라는 사람이 왔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분이 뭐 한 1급 정도나 2급 정도 됐을 겁니다. 미국에서. 그 정도의 관료가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정진석 의원인가 누군가 해가지고 한 4명이서 얼굴이 불쾌해져가지고 4명이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교한 사람들입니까? 대통령 당선인한테 왔을 때는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왔는데 그렇게 말이 많은 대통령이 통역까지 대동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성김이 왔었을 때 모든 게 다 미국은 끝났다. 그리고 5월 12일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5월 한 20일경에 오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이미 작전 다 짜가지고 와서 그때 영산에 뭐 도청도 다 할 텐데 예,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사람 파악 다 했고. 예, 상황 파악 성김 통해서 다 했고 그리고 와가지고 그때 다 먹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굴 딱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좀 약간 화가 나더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물론 연세도 많은 분이고 대국의 대통령이신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국 대통령이잖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뺏겨 먹는 거는 뺏겨 먹었어. 진짜 뺏겨 그거는 먹었어. 정말 대국의 대통령으로서 너무 뺏겨 먹었어. 그거는 추구해야 될 네. 도가 아니야. 그건 그래서 난 바이든 대통령한테 너무 실망했어. 그렇습니다. 비록 네. 사람이 좀 어리숙하고 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은 정말 피를 나는 우방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대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진지하게 우리 동맹국의 그런 국익에도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똑해서 다 안단 말이야 그거를. 물론 이제 바이든 재선에 도움은 안 되지. 한국 국민이 좋아한다고 해서 재선될 일은 없으니까. 그런 이렇게 실없는 농담이나 하면서 이 시간을 견디자고요. 네. 아, 힘드네요. 마지막으로 네. 유 작가님께 이제 여쭤보고자 했던 게 살아가기 힘든 시대예요. 지금 다들 막 우울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막 답답하다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30%는 왜 콘크리트인가 또 분석을 해보고 우리 그 메일께서는 왜 그런 보안관 행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유지되는가 또 분석을 해보고 여러모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2024년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내 볼까요? 그게요. 꼭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이제 만족을 느끼려면 결핍이 있어야 되고요. 행복을 느끼려면 실현과 그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생물학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이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기도 하고 도파민이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 또는 뇌 호르몬 어떤 분들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용어와 호르몬이라는 용어는 완전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제 많이 섞었어요. 호르몬 중에는 뇌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는 호르몬이 있는가 하면 주는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파민 이제 행복감, 만족감의 실체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뭘 해야 행복하다, 뭘 해야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 행복과 만족의 객관적인 조건 또는 인풋
어떤 인풋이 들어가면 행복, 만족이라는 아웃풋이 나오냐. 이거가 확실치 않대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뇌는 생존 기계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거, 이미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구가 초속 뭐 200몇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리 은하수 은하의 중심 주변을 돈다는 거 아세요? 2억 5천만 년을 한 바퀴 도는데 이제 은하 중심하고 태양과의 거리를 계산해서 한 바퀴 돌 때 몇 킬로인지를 계산하고 2억 5천만 곱하기 365 곱하기 24 곱하기 그 3600 이렇게 해서 초속을 계산을 하면 200 몇십 킬로래요. 그게 초속이요. 근데 그러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대전이라고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러면. 근데 우리 못 느끼잖아요. 아니 지구의 자전 속도도 음속보다 빨라요. 적도 기준으로. 우리 못 느끼잖아요. 왜냐면 이걸 느끼는 것이 생존에 아무 변수가 안 돼요. 지구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생명 개체가 다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식하면 불편하기만 하지 그러네. 생존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속도를 못 느끼게만 진화를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그 속도로 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그런 데잖아. 귀신, 영혼, 이제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있다 이러면 영혼 보고 물어봐야 된대요. 어떻게 도는지, 이 속도를. 초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는 이 태양계와 음속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는 이 지구의 자전 속도, 그것보다 또 몇십 배 빠른 공전 속도, 이 속도를 어떻게 따라오냐고. 우리는 물리법칙에 따라서 도니까 따라와지는데 고스트는 아니잖아요.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아닐지 길지는 모르겠고. 근데 예. 흔히 이제 젊은 세대한테 그러잖아요. 서울 봄 영화 보면서 막 열받았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열받았다는 게. 나는 왜냐하면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었으니까 영화를 만들 때 감독이 픽션을 뭘 넣었고 어떤 상황, 어떤 인물을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보느라고 몰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영화는 만족감을 못 줘요. 네. 근데 그 스토리를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그걸 보면 역사 공부를 하는 쾌감을 느끼잖아요. 저하고 다른 거예요, 젊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이런 거요. 하나도 고맙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586 세대 물러가라 20대들이 지금 막 20, 30대 젊은 정치인들이 586 퇴진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586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죽고 다치고 감옥 살면서 희생한 덕분에 오늘 네가 마음대로 586 욕할 수 있고 대통령 욕할 수 있는 거야 이러면 so what? 그래서 뭐 그거 원래 있던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도 만족감을 못 줘요. 근데 우리처럼 20살 때 제발 소원이야 죽기 전에 대통령 레슨을 한번 뽑아봤으면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만족감을 느껴요. 결핍이 만들어내는 환상이거든요. 도파민이 그렇대요. 도파민이 기대했던 것을 넘어서는 보상이 왔을 때 분비된대요. 기대했던 보상에 대해서는 분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연봉 10억 받는 사람이 저렇게 탈세를 하고 할까? 연봉 10억은 자기 해마다 받는 거기 때문에 연봉 10억은 도파민 분비에 기여가 안 돼요. 그 연봉이 15억 돼야 5억 원어치만큼의 그것도 15억을 받을 예정이 된 게 아니라 10억 연봉이었는데 올해 경기가 좋아서 수출이 잘 돼가지고 회사 실적이 좋아서 보너스가 5억이 나왔어. 이럴 때 폭발하는 거야, 도파민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늘 행복할 수 없어요. 슬프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려면 지금 어떤 불만인 것, 결핍을 느끼는 것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딱 그때뿐이야. 그럼요. 그것도 지나가고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네. 왜 이게 보수 정부 또는 수구 세력이 집권하고 있을 때 이렇게 민주주의를 엉망으로 만들고 나라를 IMF를 일으키고 다 했는데 좀 지나가면 또 민주정부를 욕하면서 그걸 또 집권을 시켰냐. 왜냐하면 지나간 일이거든. 그게 언론인들도 똑같은 게 그 언론 자유가 주어졌었을 때 입사를 했었던 친구들과 언론을 충분히 언론 탄압받고 너무 힘들어 라고 했었을 때 입사해가지고 쭉 한 10년 지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유가 주어졌었을 때의 그 생활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 후자가 훨씬 더 아유 이거는 절대 지켜야 돼 이런 게 강하고 한 10년 전에 또는 6, 7년 전에 들어온 친구들은 원래 당연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를 전혀 예측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이 있기는 있어야지 어떤 거기에 관한 만족도 이런 것도 달라지는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확실히. 고통스럽고 불만스러우면 네. 내가 행복과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물론 이 모두가 다 허망한 거예요. 허망하지. 객관적으로 보면. 다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일시적인 그런 신호체계의 교란 또는 정상화 또는 뭐 그런 거에 불과해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그렇게 되도록이면 자주 예. 깊은 행복감과 만족을 느끼며 살면 좋죠. 근데 계속해서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요. 근원적으로. 그걸 계속 추구하다 보면 이제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지. 예. 아니 물질 쾌락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예. 다른 모든 면에서도. 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고통스럽고 불만스럽다고 하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 오히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런 고통과 불만에서 벗어나는 상황, 벗어났고 그때 잠시 만족감을 느끼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잊어버리게 될 거다. 또 우리가 재작년에 했던 것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또 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네. 그게 우리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군집을 이루어 살아가는 이 동물이 부여받은 운명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하죠. 오늘 생물학으로 시작해서 생물학으로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은 것 같습니다. 유 작가님이 계시고 이재명 대표님 계시니 이 암울함을 견뎌내 보겠습니다. 장명순님 비롯해서요. 그러면 안 돼요. 본인이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고통은 누구 덕분에 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어제 그 사건이 나고 나서 네. 이제 어젯밤에 사실 잠을 별로 못 잤는데요. 그 찔렸을 때의 고통, 쓰러졌을 때 이재명 대표가 느꼈을 법한 감정, 그때 했을 생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짚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게 전해져 와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그 원내대표인가요? 누가 나와서 브리핑을 했나? 뭐 기자들 앞에서 이제 수술 경위를 설명을 하고 지금은 아직은 의식이 안 돌아왔지만 이제 이런저런 수술이었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이제 생명이 위태롭지는 않구나 해서 네. 약간 안심을 했는데 계속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을 사로잡았을 어떤 정보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네네. 그다음에 저 야당의 대표를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칼을 구입하고 범행을 할 때까지 주변을 여러 날 동안 서성이면서 그 사람이 했을 생각, 느꼈을 감정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보게 돼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게 다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을 하여금 이런 일을 저지르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느껴지는 인간의 본성과 우리들의 내면에 감춰지고 있는 어떤 야수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그 검찰한테 조리돌림을 지금 2년째 당하고 있고 당내에서 그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비방에 시달려 왔고 그리고 마침내 칼에 찔리고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겪었을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과 어떤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어제. 그래서 누가 있어서 내 삶이 괜찮아진다 이런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내 삶은 자기 자신만이 괜찮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 다른 사람의 존재 또는 부재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감정은 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도 나의 삶을 구해주지 않는다. 누구도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 모든 고통과 불행, 만족, 행복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때로는 온전히 생각만으로 또는 어떨 때는 행동과 결합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의 현실이 추악하고 고통스럽고 흉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설치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조금 더 만족한 어떤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봐야죠. 그걸 누가 하라고 이런 걸 합시다라고 권할 수도 있고 아무도 안 권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거죠. 역사를 공부하는 거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의 삶을 내가 세워야 돼요. 다른 누구도 나에게 그것을 못 갖다 준다. 그 점을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뭐 화나는 일이 많이 있죠. 예. 화나는 일이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하는 흉악한 말, 사실이 아닌 말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지 나를 해치지는 못해요. 내가 그것을 집어들 때 나를 해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무시해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세상이야. 그리고 나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좀 살펴보고요.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불편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불편하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내가 불편함을 갖게 만드는 환경에 지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불쾌감을 느끼는 그 모습이 그 사람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게 나를 해치지는 못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고 다스릴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고 이러면 내가 그걸 가져다가 나를 해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세상에는요, 나를 세상이 살만한 곳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말을 듣고 그 사람들하고 연대하면서 그렇게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거죠. 때를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운 이런 것이 닥치기도 해요. 최소한 뭐 이성균 씨 최근에 유명을 달리한 이 사건 보면서 제가 자기 삶에 이런 일이 생길 일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다. 이성균 씨가. 그리고 거기에 그런 보도를 쏟아냈던 KBS를 비롯한 나는 알기 싫어요. 그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영업소의 20대 어떤 실장하고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사생활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어떤 관계든 간에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것은 그 일이에요. 그와 그 가족, 그 배우자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내가 알 권리도 없고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것은 알기 싫어요. 그런데 공영방송이 그런 녹취록을 그냥 막 프라임타임 뉴스에 틀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모독적인 기사를 쏟아냈던 마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자신을 해친 거잖아요. 이성균 씨가 저는 마약을 안 했다고 보는데 마약을 서로 모르고 마약을 복용을 했거나 혹은 알고 복용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해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열몇 시간 조사를 받고 나와서 승용차문을 잠그고 안에 그 연탄을 피우기까지 그 과정에서 예. 이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했을 법한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저는 좀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런 기사들을 막 쓰레기처럼 같은 기사들을 쏟아냈던 기자들도 죽으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죽인 거거든요. 때로 저는 알 권리 타령하는데 알고 싶지 않은 걸 너무 많이 알게 돼요. 제발 기자분들이 나에게 알 권리가 없고 우리가 알고 싶어 하지 않은 거 이런 거는 돈 벌려고 기사 쓰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사로잡히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죠. 그 조용히 그가 떠난 길이 그래도 덜 고통스러웠기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그냥 바라보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 좋을 것도 없고 알 권리도 없는 너무 많은 것들을 언론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갖다 먹여요 지금. 그 비록 연예인 배우들 것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은행에 관한 것도 그 온갖 흉악한 말들, 아무 근거 없는 그런 감정 배설을 하는 그런 말들을 어떤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 쏟아냈다. 그 가치가 없는 거면 쓰지 말아야죠. 내가 알고 싶지도 않아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근데 그걸 다 실어 나르잖아요. 기자들이. 그것 때문에 저는 좀 고통스럽고요. 이렇게 가끔씩 그 방송이나 혹은 유튜브에 나와서 나올 때마다 기자들을 비판하고 언론을 욕하니까 다행히 좋아진 건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요? 제 기사를 안 써요. 제가 스픽스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해도 옛날 같으면 요만한 꼬투리라도 잡아서 쓸 수 있는 건 다 썼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발 그때 알릴레오를 할 때도 예. 안 써줬으면 그냥 내 유튜브에 들어서 내 방송을 보는 분들만 알고 비판할 거나 하고 그랬으면,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제대로 쓴 기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볼 때 뉴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흠집을 내는 거, 이런 것만 갖다 썼는데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사형 언론 뭐 이런 거 비판을 하니까 이제는 아예 이제 묵시적인 어떤 공동행동이 있는지 기사를 안 쓰더라고요. 아, 요즘에 진짜 다행이야. 포털 일면에 안 뜨시더라고요. 네, 전 그게 좀 예전보다 좀 덜 불행해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도 혹시 예.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 중에서 이스픽스 라이브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안 써주시면 제일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